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야, 내가 좀 급하게 궁금한 게 생겼어. 우리가 이제 뭐 살다 보면은 그 뇌출혈 진단받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뇌출혈 진단 시에 우리가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뇌출혈이 자다가 그냥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길 가다가 그냥 터질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어딘가 충격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뇌출혈 같은 경우는 자발성 뇌출혈이 있고 외상성 뇌출혈이 있어. 그래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가 달라지지. 근데 내가 내 거 증권 봤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뇌졸중도 있고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거든. 다 뇌야. 근데 뭘 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 그러니까 뇌출혈은 머리에 피가 터졌을 때 주는 거고 뇌경색은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경색이 발생했을 때 주는 거고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 둘 다 합친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다 주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 네가 지금 얘기했던 그 담보들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 지급이 안 돼. 야, 뭐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말했는데 그 외부적으로 땅 쳐가지고 터지는 건 돈 안 준다는 거야? 그런 거는 진단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거고 뭐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애, 재해 후유장애거나 아니면은 재해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 근데 이게 분쟁이 되게 많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보면은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해가지고 바로 그날 죽었어.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랑 큰 분쟁은 없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을 하고 나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한 1년 이상 뭐 살다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근데 사망진단서상에 외상성 뇌출혈이 기재가 된 게 아니라 뭐 폐렴이나 폐혈증 뭐 이런 거가 기재가 돼버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폐렴은 질병이잖아. 그리고 그치.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있고 또한 후유장애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았어. 그거는 오케이야. 근데 장애라는 거는 바로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치료 기간이 경과 뒤에 이제 회복되지 않았을 때 청구가 되는 거잖아. 그치, 오래 걸리지.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장애보험금은 후유장애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지급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장애지급률이 몇 프로에 대한 이제 싸움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외상성 뇌출혈일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럼 외상성 뇌출혈은 외부에서 때려가지고 터진 거잖아. 그러면 이제 뭐 상해 사망금이랑 뭐 재해 사망보험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 두 개는 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보험회사랑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지급 요건이 뭐냐면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나 재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가 지급 요건이거든. 바로 사망해야 되는 거네 그럼?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로 사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인 결과라는 건 굉장히 이제 입증하기가 편하지. 그치. 근데 오래 걸렸을 때 좀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폐렴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 진단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게 만약에 외상성 뇌출혈이 없었다라는 그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하면은 상해나 재해사망보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 길어졌어, 입원 기간이. 근데 병원에 있다가 폐혈증이나 폐렴을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병원에서 외부적으로 걸린 거잖아, 이거는. 네가 비슷한 얘기를 질문을 하긴 했는데 이게 내가 방금 얘기한 거랑 이제 괴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신체가 컨디션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유롭지 거잖아. 않잖아. 그런 이제 신체가 극도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폐렴이나 폐혈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 그래서 정상인이라면 이런 질병에 안 걸렸을 텐데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서 뭐 오늘 죽네 내일 죽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폐렴에 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외상성 뇌출혈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네가 방금 얘기를 해서 나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외상성 뇌출혈 같은 경우 혹은 뭐 이제 그냥 일반 뇌출혈 같은 경우 질병 입원비가 있어. 입원비 있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면 입원비 나오는 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아. 너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발로 터져야 된다고. 근데 뇌출혈 혹은 뇌졸중 입원비 같은 경우는 분쟁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은 이 뇌출혈과 뇌졸중이 간단히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올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뭐 장애가 발생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치. 한쪽 마비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일정 기간까지는 뇌출혈에 대한 수술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났는데 나머지 그 장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치, 회복해야 되니까. 이때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에 따른 입원비가 지급이 될까? 내 질문은 이 사람이 그냥 자발성으로 발생을 했다고 칠게. 한 3년을 입원을 했어. 입원했는데 한 2년 정도는 나머지 끝에 2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받는 거야.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는 거야. 이때는 이 뇌출혈이나 뭐 뇌졸중 입원비가 지급이 될까 하냐는 거지. 그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해결이 되고 그걸로 인해 온 다른 질병이나 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안 나가지 않을까? 맞아, 정답이야. 아, 그래? 이거와 관련해서 보험회사랑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뇌출혈이나 뇌졸중 입원비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만 지급하는 거다. 근데 차후에 이제 받았던 재활치료는 뇌치료를 받은 게 아니잖아. 그치? 재활을 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활치료에 대한 입원에 대한 거는 지급하지 말아라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거야. 오늘은 저희가 이제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뇌출혈로 인한 보험금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쳤다가는 큰 돈을 날릴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